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해주는 무한상상 직업 시간인데요. 오늘의 직업은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과 같은 존재, 반려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습성과 심리를 정확히 알고 이상행동을 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분석해 바로잡는 사람,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로 동물들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데요.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그 특별한 직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도심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지만 맑은 공기와 함께 자연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곳.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견들의 호랑이 선생님, 이찬종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곳엔 이상행동으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반려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각양각색의 견공들. 분명 주인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앞에선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동물행동 교정 기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직업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한 적성에 관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는요, 이 제일 먼저 강아지에 대한 심리 상태, 그다음에 행동,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쁜 습관이 든 거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동물 훈련사나 동물 커뮤니케이터도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이전 동물 심리 상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려견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자기네들이 어려서 겪었던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교감을 통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들은 그 가지고 있는 거를 이 행동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아이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두 직업이 공통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친화 과정,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어떠한 심리적인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똑같다고 봐야죠. 치료하는 목적이라는 거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는 보통 문과라든가 이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이렇게 특별하게 어느 과에서 가기 쉽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보면은 애완동물학과라고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기에를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성격은 보통 이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나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성격이 활발한 사람, 밝은 성격을 가져야지만 반려견들도 밝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보통 애견 훈련사라고도 하는데요. 훈련 과정에 행동 교정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핵가족과 싱글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추세가 늘면서 행동 교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이상 행동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러한 반려견의 이상 행동을 바로잡아주고 주인과 보다 원활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반려견의 이상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가 뽑은 반려견의 이상 행동 유형 3가지. 하나, 혼자 있으면 짖는다. 둘, 사람이 만지면 괴성을 지른다. 셋, 무조건 물고 본다. 홀로 남겨져 있으면 누군가 올 때까지 계속 짖는 이상 행동. 제가 다가가자 짖는 것을 바로 멈추고 꼬리를 흔들며 안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쿠키.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목이 쉴 때까지 짖는다고 하는데요.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쿠키의 행동, 교정이 필요하겠죠? 쿠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요? 쿠키는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은 주인이 나가면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짖거나 아니면 물어뜯거나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외로움을 짖는 것으로 표현하는 쿠키. 주인이 항상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쿠키 기다려. 쿠키의 행동 교정을 위한 핵심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 확보입니다. 작은 방석이나 이동장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요. 나만의 공간에서 주인의 품과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면 혼자 있어도 짖지 않는다고 하네요. 크레이트랑 방석은 포인트 훈련은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서 견주님이 나갔다 와도 자기만 이렇게 견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크레이트랑 이렇게 방석을 통해서 편안하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반려견의 이상 행동.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이 만지면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는 행동입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다가올 수 있게 이제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지는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왔을 때 무리하게 만지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터치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길에 두려움을 느끼는 두부. 전문가는 두부가 지금의 주인을 만나기 전 누군가에게 학대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두부에겐 사람의 손길이 폭력의 시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이러한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부와 같이 어두운 과거를 지닌 강아지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한데요. 행동 교정의 포인트는 강압적인 태도를 최대한 제거한 자세로 심리적인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두부도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시선 아래 누워있는 전문가에게 다가가 긴장을 풀더라고요. 수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건으로 몸을 조금씩 들어올리는 훈련을 반복하면 사람 손길에 대한 두려움을 차차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이상 행동, 마지막 유형은 무조건 무는 행동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버리는 코코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코코와 같은 이상 행동은 순식간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러한 이상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훈련 방법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코는 왜 사납게 무는 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얘가 어떤 강한 성격에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내성적인 마음에서, 그러니까 소심한 마음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사람과의 친화가 가장 중요해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들의 어떤 경계도 많이 하고 소심한 마음에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만지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서서히 처음 단계는 먹을 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먹을 거를 줌으로써 내가 경계를 풀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올려. 소심해서 경계를 풀지 않는 반려견들에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다가간 상대에겐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등으로. 다음 단계인 소심한 성격의 강아지들은 만지려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등으로는 자신을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가 피하는 것이 된다. 외로워서 짖고 사람이 때릴까봐 괴성을 지르고 소심해서 무는 반려견들. 이러한 이상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한 심리 상태.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라면 반려견들의 행동 교정 훈련을 위한 동물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려견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와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발생하는 이유는요, 주인이 어떤 명확한 선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때에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이 아이들은 반려동물이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입장 차이를,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높이 시선이 동물로서 어떠한 그 시선을 바라봐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주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이상행동을 교정하는 역할 이외에도 특수목적견 훈련도 맡고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독입니다. 전문가와 호흡을 척척 맞추며 디스크독을 즐기는 이 선수의 이름은 조로. 디스크독은 주인이 던진 원반을 애견이 공중에 뛰어올라 받아오는 대표적인 애견 스포츠로 개의 사냥 본능을 이용한 경기인데요. 스포츠독 조로의 멋진 모습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사람 치면 이제 스포츠 올림픽 경기가 있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룰 안에 스포츠 도구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젤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썰매 경기라든지 개와 사람이 함께 즐기면서 뛰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말합니다. 경공의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 스포츠도 사람과 함께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훈련이 필요할 텐데요. 스포츠독은 어떻게 키워내는 걸까요? 보통 이제 스포츠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는 거거든요. 프리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바이라 집중력, 지휘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개가 낚아채는 이런 훈련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개를 훈련시킬 것인가, 그 퍼피 강아지 시기에 강아지 선정을 합니다. 견종 특징과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징, 그다음에 훈련성을 전부 조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 룰에 적용을 시킵니다. 잘생긴 얼굴, 쭉 뻗은 다리의 주인공. 마리는 또 다른 특수 목적견입니다. 가자, 따라. 소장님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마리. 특별한 훈련 장소가 필요한 걸까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훈련소 인근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인데요.
사람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은 야생의 환경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알고 보니 마리는 인명구조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명구조견 마리의 능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저의 채취를 낙엽 위에 살짝 남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경사를 오르다가 쓰러진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리는 시선을 가려놓아 저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 마리 찾아. 과연 저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취를 탐지해 조금의 지체 없이 달리는 마리. 왔다 찾아. 마리는 곧바로 저를 찾아낸 다음 소리를 내 위치를 알립니다. 산속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인명구조견의 능력, 놀랍지 않나요? 이 아이는 주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 시체 탐지라든가 인명 구조.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어떤 치매 환자들이 집에 나가서 길을 찾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 어떤 인명 구조, 그 다음에 시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는 범행 도구 이런 거를 찾는 데 주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인명구조견 마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을 땐 마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의 성과로 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마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쏘는 거를 중요해. 이러한 포상 과정은 특수목적견 훈련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행동교정 훈련부터 특수목적견 훈련까지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의 일이란 한시도 빠짐없이 경공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직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가들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개인주의라든가 인간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교감을 하고 이 아이들의 어떠한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애견 훈련사들이라는 거죠.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반려견, 동물 조련사를 꿈꾸는 사람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은 앞으로 미래의 최고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분석가.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예절을 가르치는 훈장님.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돕도록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기술을 전하는 선생님.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는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한 점은 반려동물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선 훈련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멋진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